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튼 틀라디오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밤새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잠은 분명 78시간 잤는데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돼요. 요즘 자꾸 깜빡하고 말문이 막히는 날이 늘었어요.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습관도 나쁘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애쓰고 약도 잘 챙겨 드세요. 그런데도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가 피곤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잠잘 때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찌꺼기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결국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순간 몸을 어느 쪽으로 두는가.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아침의 맑음이 달라지고 피로의 회복 속도가 바뀌고 심지어는 뇌 노화의 속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잘 때 이쪽으로 눕지 마세요. 뇌에 찌꺼기가 쌓여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반대로 어떤 자세를 취하면 뇌가 밤새 스스로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 단순한 원리를 오늘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 회복 수면 루틴 그리고 의사들도 자주 말하지 않는 뇌 청소의 황금 시간대와 조건까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내용이니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대신 정확한 건강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생 거의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잠자는 자세가 왜 뇌 건강을 좌우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잠잘 때의 자세 하나가 뇌의 청소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늘 같은 고민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는 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분, 집중력이 흐려지고 깜빡거림이 늘었다는 분들까지.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십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생활은 그대로인데 어떤 분의 뇌는 아침마다 맑고 가벼운 반면 다른 분의 뇌는 하루 종일 탁하고 무겁다는 점.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다름 아닌 잠잘 때의 방향이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낮 동안 만들어진 각종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 에너지 부산물을 치워내야 다음날 적절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 과정은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아침부터 머리가 뿌옇게 흐려지고 자꾸 깜빡거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수면 자세에 따라 활성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세 하나로 뇌 노폐물 배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척 수액이 흐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몸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 흐름이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자세에서는 물길이 막힌 것처럼 흐름이 둔해지고 어떤 자세에서는 마치 작은 시냇물이 흘러가듯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다음날의 컨디션과
장기적인 뇌 건강까지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도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아침마다 멍하고 두통이 잦고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안정적이었고 별다른 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활 습관을 다시 확인해 보니 매일 밤 같은 방향으로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뇌척수의 흐름을 가장 방해하는 자세였던 겁니다. 자세를 교정한 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의 무거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자고 같은 식단을 유지하고 같은 운동을 해도 잠잘 때 몸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가 뇌의 회복 속도와 청소 효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음 날의 모든 기능은 한 단계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의 상쾌함, 집중력, 기억력, 더 나아가 장기적인 뇌 건강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의 90%를 바꿔야 건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의 경우에는 단 한 가지, 잠잘 때의 자세만 바꿔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잠드느냐, 이 아주 단순한 선택이 뇌의 청소 속도를 바꾸고 그 변화가 다음 날의 머릿속 맑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뇌를 쓰고 마지막에 퇴근을 시켜줘야 하는데 잠잘 때 잘못 눕는 바람에 뇌에게 제대로 휴식을 주지 못하는 셈이라고요. 그동안 뇌가 힘들어했던 이유를 아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에게 이상이 생긴 줄 알았던 변화가 사실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본 모든 사례를 종합하면 단 하나의 결론이 드러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잠이라는 시간을 뇌가 스스로 정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 단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눕느냐에 따라 뇌는 맑아질 수도 있고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셈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어떤 방향이 뇌를 쉬게 하고 어떤 방향이 뇌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자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 때문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직접 보면서 자세 하나가 실제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진료실로 들어오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무겁고 뿌연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하시는 분,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언제나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몇 분 사이에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다는 분까지, 이런 분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하루에 2030분 정도는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혈압이나 혈당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머릿속만은 늘 탁하고 묵직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떠올리는 원인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그분들의 수면 패턴과 자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침에 가장 상쾌함을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잤는가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밤 같은 습관으로 잠들고 계셨습니다.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몸을 기울여 자는 분이었는데 본인은 그게 편해서 그런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뇌척수에게 흐름을 가장 방해하는 쪽이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둔하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는 날이 많았지만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수면 방향을 바꾸고 베개의 높이까지 조정해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더 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음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저 잠잘 때의 방향을 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낮 동안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말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상 뇌혈관도 깨끗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습관을 확인해 보니 눕는 자세가 날마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특히 하루 중 피로가 심한 날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뇌의 청소 흐름을 가장 방해하는 방향으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며칠만 수면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해도 아침에 맑아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단어를 말할 때 한 템포 늦는 느낌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하셨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뇌 청소 시스템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그 예민함이 잠잘 때의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밤에 뒤척입니다. 저도 밤새 완전히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 자세입니다. 잠이 처음 들 때 어떤 방향으로 눕느냐에 따라 뇌척수액의 순환이 시작되는 방향이 정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지면 그 자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처음 눕는 자세가 뇌의 청소 루틴에 큰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고 어떤 분은 30분 이상 뒤척이기도 합니다. 뇌의 청소 시스템은 잠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므로 이 바로 직전의 자세가 어느 쪽이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관찰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가 잘못되어 뇌의 노폐물 배출이 방해받기 시작하면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저 아침에 조금 무겁고 오후가 되면 약간 졸리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뇌 속에는 쌓이는 노폐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사소한 일에 대한 판단 속도 저하 같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변화를 나이 들미라고만 생각하면 원인을 제대로 찾을 기회는 더욱 멀어집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자세 하나만 바꿔도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옆으로 누웠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특히 어느 한 방향에서는 흐름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반대 방향에서는 길이 막힌 것처럼 움직임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눈으로 보면 단번에 느낄 정도로 분명합니다. 방향에 따라 뇌 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2배 이상 달라지는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잠자는 방향 하나가 뇌 건강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인데도 그동안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청소 시스템은 더 예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밤마다 쌓이는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차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례와 관찰, 데이터를 종합하면 결론은 뚜렷합니다. 아침의 상쾌함, 기억력과 집중력의 유지, 그리고 더 긴 시간의 뇌 건강까지 모두 잠잘 때의 한쪽 방향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방향이 뇌에 좋은지, 어떤 방향이 뇌에 나쁜지, 그리고 그 자세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누워야 뇌 청소가 가장 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과 검사 데이터를 보면서 확실히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뇌 속의 노폐물이 가장 잘 빠져나가는 자세는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뇌척수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뇌에서 척추로 내려가는 배출 통로가 고르게 열리며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 움직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누우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누웠을 때 흐름이 일정하고 중력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뇌의 물길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꽤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잠드는 첫 자세를 왼쪽으로 정해보시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글림프 시스템의 반응이 느려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뇌가 가장 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어떻게 왼쪽으로 눕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자세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침대에 올라갈 때부터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굽혀 안정된 형태를 만든 상태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처음부터 왼쪽을 향해 누운 채로 숨을 고르고 몸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그 자세로 잠드는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베개와 몸의 각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목이 당기거나 어깨가 눌리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 길이와 어깨 각도에 맞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가 중요합니다. 어깨가 베개에 반쯤 걸쳐지도록 놓으면 목이 꺾이지 않고 편안한 곡선이 유지돼 왼쪽으로 누운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는 방법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골반이 조금 틀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쿠션이나 말아둔 수건을 무릎 사이에 넣어 골반이 기울지 않도록 받쳐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뒤척임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자다가도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등을 살짝 받쳐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은 잠을 자다가 본능적으로 등을 바닥 쪽으로 두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등 뒤에 작은 쿠션이나 담요를 말아 넣어서 몸이 오른쪽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벼운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큰 쿠션이 아니라 정말 작은 지지대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몸은 안정된 방향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작은 지지대 하나가 왼쪽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긴장 풀기입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왼쪽으로 누워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깨나 허리가 굳어 있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려 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1분 정도 목, 어깨, 골반을 아주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누우면 몸이 왼쪽 방향을 더 빠르고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 자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더운 방이나 너무 건조한 방은 자면서 뒤척이는 횟수를 늘립니다. 온도가 높으면 땀을 흘리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와 목이 마르면서 자꾸만 반대쪽으로 돌아 누우려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지고 왼쪽 방향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일곱 번째는 습관화의 과정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낯선 분들은 처음 며칠간은 몸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주 정도만 지속하면 몸은 금방 익숙해지고 왼쪽이 가장 편안한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의 방향만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작 자세가 깊은 잠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좋은 흐름을 갖도록 돕습니다. 아침의 맑음, 기억력의 유지, 하루의 가벼운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가 바로 이 수면 방향입니다. 몸을 왼쪽으로 누인 채로 편안하게 잠드는 습관. 이 단순한 변화가 뇌가 쌓아둔 노폐물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돕고 다음날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왼쪽 방향으로 누워 자는 것이 왜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지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뇌 건강이라는 주제는 늘 어렵고 낯설고
크게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반드시 하는 행동, 잠드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의 방향 하나가 다음 날의 맑음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분들의 사례와 진료실의 경험들을 통해 확인해온 시간이 제겐 꽤 길고도 묵직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뇌의 변화는 겉으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찾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컨디션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저 역시 그런 설명들 사이에서 많은 분들을 보며 도대체 무엇이 삶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지 수년 동안 지켜보고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다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을 때 이 작은 단서 하나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잠잘 때의 방향이 뇌의 회복력을 바꾸고 아침의 상태를 바꾸고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하루의 선명함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흥미를 넘어 사람의 삶과 기분, 관계, 하루의 흐름까지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듬고 더 쉽게 풀고 더 편하게 들리도록 여러분께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길었지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이 시간을 거쳐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종종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세로 자면 불편하지 않겠냐? 왼쪽으로 누우면 어깨가 눌릴 것 같지 않냐? 자다가 돌아눕는 습관은 어쩌냐?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합니다. 불편함도 처음 며칠뿐입니다. 어떤 자세가 더 편안하고 어떤 자세에서 더 깊이 잠드는지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억합니다. 제가 돌봐온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왼쪽으로 누우는 것이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몸이 어느 정도 방향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왼쪽을 향해 누워야 더 잘 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점심쯤 되면 찾아오던 멍한 느낌이 줄었다고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건강의 변화는 언제나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줄어들지만 회복하는 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여는 방법만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작은 수면 방향의 변화는 그 문을 여는데 매우 현실적이고 부담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내용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아주 작은 결심 하나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침대에 누울 때 단 5초만 왼쪽을 향해 돌아 누우는 결심입니다. 그 자세에서 호흡을 깊게 한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과정. 몸이 그 방향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잠시 기다려주는 과정. 이 짧은 순간이 쌓이면 뇌는 더 편하게 쉬고 더 깨끗하게 정리되고 여러분의 아침은 이전보다 더 밝고 맑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할 만큼만 하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건강 콘텐츠가 더 넓은 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힘으로 삼아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고 내일이 더 선명하고 하루가 조금 더 가볍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밤 왼쪽으로 편안히 돌아누운 그 한순간이기를 바랍니다.